미국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긍정적인 경기평가 등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52% 오른 1848.3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0.66%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7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덕분입니다. 영국 증시는 0.78%, 프랑스 증시는 1.35% 올랐습니다. 또한 독일 증시는 2.03% 오르며 나흘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가 최근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존 경기 판단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월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 활동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몇 주간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12월에 다소 완만하고 점진적인 속도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75를 크게 웃돈 것이며 지난해 12월 2.22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재료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판단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지난해 말 국제 유가가 상승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12월 에너지 비용은 1.6%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과일과 신선 채소 가격이 내려가면서 음식 부분 가격은 0.6%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부양 정책을 지지해온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극히 저조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전망이 더 개선되더라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당 기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내년 말까지 실업률이 6% 수준 또는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개시장위원회가 실업률이 6.5%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틀간의 반등이 연초 조정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은행들의 4분기 실적은 선방을 보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경기 평가를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 경기 전망도 좋게 표명한 점,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경제지표 호조와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 상향 덕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딴 글로벌 증시들의 상승 마감,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 활동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몇 주간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12월에 다소 완만하고 점진적인 속도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네, 마감된 글로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단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또 이틀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 이런 부분이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 이런 논란도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66%가 상승했습니다. 16,48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76%가 올라간 4,214포인트, S&P 500 지수는 0.52%가 올라간 1,848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소식은 이 연준의 경기 판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의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경기의 확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는 문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준이 지금까지는 낙관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어제 나왔던 세계은행이죠. 월드뱅크의 미 경제 성장 보고서 이런 내용도 올해 경제 성장률 2.8%로 현재 제시를 하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담았다는 점, 이런 점도 투자 심리를 좀 북돋은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수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고요.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얘기해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1월 수치가 12.5로 시장 예상치 3.75보다도 월등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주당 순이익이 29센트로 예상치 26센트를 웃돌았고요. 4분기 순이익도 34억 달러,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31억 8천만 달러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치보다 4배 이상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웰스파고와 JP모건 이런 실적이 눈높이를 아슬아슬하게 맞췄다는 이런 흐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좋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실적 수치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 주말 골드만삭스와 시티,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와 뉴욕 뱅크 오브 멜론 이런 쪽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독일 닥스 지수가 2.03% 오르는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영국 지수도 0.78% 올랐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도 1.35%, 이탈리아 MIB 지수도 1.6% 올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MIB 지수는 지수 수치로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올해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유럽 증시도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을 높였고 유로존의 경기 기대감 이런 부분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소식, 이런 점이 투자 심리를 북돋웠습니다. 네, 일단 경제지표 호조와 또 은행들의 4분기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북에서도 보면은 미국 경기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구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전에는 moderate to modest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요. 네. moderate face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가 완만하고도 점진적인 성장에서 완만한 확장세로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긍정적인 톤이 실렸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그 베이지북은 1월 28일과 29일 열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나타난 문구들이 비교적 온건한 톤과 낙관적인 톤을 담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테이퍼링 기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제조업과 소매 판매도
긍정적인 확장 기조를 가져간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주택 판매와 건축 활동이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부진하거나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들어갔지만 전반적인 12개 지역의 내용을 평균으로 보면 긍정적인 추이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 말까지 그 이전에 나왔던 베이지북보다도 그전에는 7개 지역이 경기 확장 기조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개 지역이 더 늘어나서 9개 지역이 경기가 좋은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베이지북의 경기 판단으로 알 수 있듯이 테이퍼링의 기조 변화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기조 자체 현재 100억 달러, 이번에도 100억 달러 축소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월 달로 이제 이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중지하거나 양적 완화를 확대하거나 이런 쪽의 내용은 현재로서는 관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베이지북에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일부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남아 있고요. 지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7만 명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분석도 현재 일기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혹한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파 진영인 리차드 피셔 총재, 그 다음에 찰스 플러스 총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옐런 현재 부의장이 이제 신임 의장으로 취임하는 2월 달부터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면모도 현재 나올 수 있겠지만 이른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뉴욕 여는 윌리엄 더들리 총재와 클리블랜드 나라야마 코츠라코타 총재 이런 부분들이 이에 대항마로 현재 나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월 6일부터 연준이 이번 달에 들어가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 회의를 통해서 2월부터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정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추가적인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을 2.8%로 제시했고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경제 2.8이면 연준이 지금 2.3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보다 0.5%가 높은 수치고요. 현재 뉴욕이나 월가에서 관측하기로는 3에서 4%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기관들의 그 리서치 자료들도 많이 토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계은행이 비교적 온건하고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이런 그 성향으로 본다면 2.8도 매우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증적으로는 3% 정도를 현재 주었다고 봐도 무난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추세를 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기 확장 기조 이런 점에 점수를 좀 후하게 줬고요. 유로존은 1.1% 올해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요 ECB의 이사들이나 관계자는 1.1 이상을 더 높이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은 7.6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성장만 한다면 이 후폭풍,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다행히 좀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선이 있는 인도의 경우에는 6.2로 제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올해 정치적인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인도 증시를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월드뱅크, 현재 세계은행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양적 완화 축소 속도죠. 테이퍼링의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 많이 풀린 유동성 중 일부 자금이 신흥국에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외국인의 국채 비중, 국채 투자 비중이 큰 신흥국들, 그다음에 브라질의 현재의 물가 수준 이런 부분도 우리 증시가 잘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딴 지표 호조와 또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감된 글로벌 소식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선 반등이 나온 국내 증시 체크해보고 수급까지 챙겨보겠습니다. YG 인베스트먼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업종, 사는 업종이 뚜렷했던 한 주였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이라든가 OCI, SOE, 현대차 쪽으로 매수세 들어왔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NC소프트, 신한지주, 두산중공업, 기아차 쪽으로 매도세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매 형태 본다라고 한다면은 NC소프트 쪽으로, 그리고 LG전자, GS건설, 아모레퍼시픽, LG U+플러스 쪽으로 지난 한 주 강하게 매수세, 반면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차, 제일모직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폭발적인 매수세는 아니다라는 점, 약간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수 상위 종목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자라는 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수급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의 외국인 단기적인 수급 가능성, 개선 가능성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약간은 추세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이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안정화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좀 가능한데, 사실 최근에 이등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도부터 먼저 이등주에 대한 최대 수혜주 그리고 최대 기대주로서 SK하이닉스가 부각되면서 여타 다른 이등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때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지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기아차에 대해서 사실 좀 말씀드리는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온 종목 기아차가 약간은 유일한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 제네시스를 필두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엔저에 대한 약세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 아직까지 시장 주도 업종으로 떠오르기에는 조금은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NC소프트 역시나 전체적으로 약간의 수급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사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한두 달 전에 NC소프트 중국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때보다는 아직까지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NC소프트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가격적인 부담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볼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SM, KG 이니시스, 메디톡스, 삼천리 자전거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성광밴드라든가 게임빌, 썬데이 토즈, 그리고 윈스테크의 메일유업 쪽으로 매도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 파트론, 루멘스, YG 엔터테인먼트, 오스테 임플란트,
매수, 그리고 인터파크, 원익, IPS,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메디토스 쪽으로 매도세에 나왔습니다. 먼저 메디톡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엇갈림 형태가 나왔는데, 최근에 수출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메디톡스가 좀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로얄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자금들이 그냥 영업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R&D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아직까지도 대체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라든가 SM 같은 종목군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내 최대 지금 시점 기대주, 그리고 엔나 약세에 따른 우려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업황이 2년 내 역시나 실적이 턴 어라운드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엔터주 중심의 SM의 상승세가 참 상당히 눈에 띄었고, 스포츠 관련된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리 자전거, 겨울철이라고 한다면은 비성수기라는 이미지 속에서 약간은 수급이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사계 레포츠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삼천리 자전거에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는 특징을 본다라고 한다면 올 한 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성을 작년 대비해서 보일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쪽에 있어서의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것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개인들이 관심 가진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어제 4% 급락했던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꾸준하고, 조선과 또 자동차 업종별로도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네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은 단순히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밖에 삼성중공업, 기아차, LG화학,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 덕선, 하이메탈, 셀트리온, 선데이토즈, 그리고 인터파크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는데, 코스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형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195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회복할 때 그때 이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세에 들어왔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조선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올 한 해도 약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건설 관련된 업종군들이 특히나 1월 효과라든가 상반기, 1분기에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노리고 개인들이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원전업체 그리고 피팅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세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성광밴드가 그 대표 종목이다라는 거, 최근에 원전 관련된 수혜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최대 실적 개선폭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개인들 다시 한번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도 최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성광밴드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는 매수는 지금 시점 상당히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강세 테마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새로운 지금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썬데이 토즈라든가 이러한 기업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역시나 급등 이후에는 급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단기 테마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53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주목해 볼 수 있는 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한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업황에 대한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이는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LG 하우시스를 비롯한 이건 산업,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한샘이 있다라는 거 한샘을 빼놓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대차 상승 흐름은 2014년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결혼 시즌에 대한 비성수기과 그리고 성수기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와 관련된 결혼 시즌에 있어서 한샘 같은 고부가 그리고 고급 약간의 고급 이미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가구업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품이 팔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부가 같이 약간 가격이 비싸게 파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마진율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 기업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만 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5만 3천 원대를 제시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 손절가 4만 7천 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21선 이탈 이후에 약간은 추세적으로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분기 최대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할 이 시점에 있어서 재차적인 단기 상승 가능성도 한번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신다고 한다면 시장 대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한샘 매수가 5만 원 이하에서 현재 가격에서 관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전략 시간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을 화끈하게 달아 일으켰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테마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D 프린터 테마주들이 또다시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3D 프린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과 연관되는 기업은 지금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에 나오는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3D 프린트 관련주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TPC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림 보이십니까? 3D 프린터로 인쇄한 금속 권총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잡는다면 제목만 보고 난 다음에 이 권총이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 딱 두 가지죠. 제목에서 3D 프린터 그리고 금속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왜 금속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와 3D 프린터 앞으로 있을 방식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프린터를 얘기를 한다면 잉크를 통해서 그림이나 활자 등을 인쇄하는 작업을 바로 우리는 그냥 기존의 프린터 형식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합성 수지라든지 아니면 금속,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사물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2월 달부터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냐? 바로 SLS 방식의 특허가 만료가 된다는 거죠. 자, SLS 방식과 기존의 방식은 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성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대신에 재료는 단일 재료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축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모형성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SL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재료 자체가 유리라든지 아니면 금속,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료 자체가 레이저로 소결되어서 한 번만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 자체, SLS 방식이 바로 2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처럼 레이저로 소개시켜서 나타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는 특허가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업체도 없겠죠.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바로 이 축성 방식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어느 정도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했던 회사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SLS 방식, 왜 지금까지는 못했을까요? 바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세계 최대의 3D 프린터 업체인 3D 시스템이 SLS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2014년 2월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바로 CES 2014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개인용 3D 프린터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대중화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료만 있으면 뭐든지 이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가 있겠구나, 내 실생활에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3D 프린터,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이런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종목군입니다. 왜냐? 그만큼 지금은 복불복, 바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지분을 투자를 한다더라, 아니면 기술력을 투자를 한다더라, 지금부터 키워간다더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국내 기업은 태반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특허는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만료가 되는 상태고요. 지금 2월 달부터 그 특허를 어떤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면서 그 기술을 따낼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3D 프린터의 기본 작동 원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CAD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3D 모델로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일 자체를 우리가 3D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3D 프린터에 그대로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축성 단계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 단면 한 단면을 모아서 축성시켜서 지금은 3D 프린터 작업을 해냈지만 아직까지 만료가 되지 않은 이 특허 SL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성 방식이 아니라 한 번만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러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조금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규모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억 달러 기준이고요. 2001년에 11억 달러였다면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해외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슈화가 됐던 어느 정도의 테마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는 절대 아니다는 거. 그리고 2012년에는 47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에는 138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해외에서는 이만큼 시장이 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축성시키는 단계였다는 거는
그렇게 실성에는 도움이 안 됐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SLS 방식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런 차트를 보면서 어제 크게 올랐던 테마군들을 한 가지씩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기존 프린터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도리코 같은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PC하고는 차트가 상당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우상향으로 가는 패턴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의 프린터 업체였던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방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 신도리코보다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TPC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어제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상한가를 도달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왜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항상 말씀드렸었죠. 1600원대가 하이비전 시스템은 생명선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1600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힘이 필요했었고 어제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거래량의 역전 현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거래량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꾸준히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거래량이었고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변곡점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자, 우리가 분봉을 한번 같이 들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5분봉을 보시면 지금 가장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1600원 자리입니다. 제가 허투루 이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력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큰 거래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 테마군들은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스타일이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짜는 2월 달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다. 그 중에서 3D 프린터 지금 차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TPC 이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세상을 변화하는 큰 움직임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 큰 움직임 자체가 지금 3D 프린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변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서툰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거죠. 꼭 우리는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의 주식시장은 현재 탄탄하며 거품 우려는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증시 아직 버블 문제가 없다면서 충분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골드만삭스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금 버블이 있어서 올해 미국장은 뭐 3% 정도 성장 네.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좀 주식 투자를 좀 꺼려야 된다. 뭐 이러더니만 갑자기 네. 뜬금없이 며칠 사이에 마음을 싹 바꿨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 주장하다가 금리 인하로 바꿨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뭔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거는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자넷 앨런과 스탠리 피셔의 역할이 양적 완화 유지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뷰가 180도 바뀌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주식에서 뭐 단타 매매 하신 분이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겠지만 시장 어떤 거시경제 쪽이라든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꾼다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또 골드만삭스가 바꿀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지금 미국은 버블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한 36%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좀 아쉬웠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투자하고 그 외에 어떤 선진국에는 투자라고 했지만 이 신흥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 세계 흐름이 자꾸 신흥국의 위기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신흥국 투자에 대해보다는 선진국 투자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항상 보면은 이럴 때 허를 찌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수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시장 분위기가 자넷 앨런이 내년도에 새 의장이 되니까 테이퍼링은 그때부터 진행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미국도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테이퍼링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시장이 원했던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얘기할 때 다른 어떤 그 자산운용사들, CIO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10% 정도의 폭락이 한번 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은 과거 사례를 보면 약 18개월 정도 상승을 하면 보통 10% 정도의 조정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3개월까지는 더 상승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 6개월 정도가 더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바꾼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고용 완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준의 의장의 변화나 부의장의 변화, 이 변화밖에는 감지되는 게 없다라고 본다면 그 두 가지에 상당한 기대를 좀 걸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용의 문제가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자넷 앨런이거든요. 자넷 앨런은 완전 고용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골드만삭스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자넷 옐런과 피셔가 시장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29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증시가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추락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글쎄요, 꼭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엔저가 되면 될수록 한국 기업에는 악영향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엔화가 적절한 강세로 간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쟁하는 어떤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 뭐 기계,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업종이 많죠. 근데 지금 그 일본이 만약에 적절한 강세가 된다면 수혜를 볼 나라가 많습니다. 유로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엔저가 너무 강해지면은 또 이건 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엔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엔저가 엔화 강세로 바뀌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추가 엔저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엔저가 역풍으로 다가온 것은 수입 물가의 문제, 특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엔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엔저가 돼서 수출의 모습을 보면 엔화로 결제된 것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달러 결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엔저가 어떻게 보면 일본 자체적으로만 좋은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아직은 확실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엔저가 추가적으로 계속 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에너지 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적자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일본의 어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상당한 악화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에너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죠. 근데 원자력 발전이 거의 다 파괴된 상태에서 동일본이 거의 지금도 아직도 방사선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을 가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아베 신조가 원자력을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게 고이즈미 총리를 지지하는 호스카와라는 사람이 지금 도쿄 도지사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어떤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원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에너지 수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 엔저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일본 정부로서 굉장한 리스크로 가져가기 때문에 적절한 강세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거고 그것이 지난번처럼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상급화도 공포는 글쎄요.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에너지 수입원을 찾지 못하는 한 적자는 계속될 것이고 또 추가적인 엔저를 가져가는 것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강세로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고르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인물은 국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윤재 서강대 교수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참 궁금한데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코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춘 어떤 인사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뉴스를 이제 이분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현재 김중수 총재가 연임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됐고 중요한 것은 차기 후임자가 비둘기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현재 상태의 유지 국면에서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 됐지만 다음에는 완화 쪽의 방향성을 틀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의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올해는 드디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아시죠? 전세값이 너무 높아서 매년 오릅니다.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전세값이 집값의 9분응선, 8분응선까지 왔습니다. 물론 원래 60%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죠. 이거를 불을 땡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버리는 거죠. 금리 인하를 상당히 낮춰버리면 집이 거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 주식으로도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멈춰있는 상황이 아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비둘기파로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